자, 퍼러비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현재 주가 57,700원대의 흐름을 좀 가져가면서 상승 이후에 조정의 흐름을 좀 가져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주가가 왜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가 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신작 붉은 사막이라는 이슈가 좀 떴었어요. 그래서 출시 일정이 좀 가시화되면서 글로벌적인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대감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데 주가는 시원하게 뻗어가질 못하고 오히려 눌림을 만들면서 이런 조정의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기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기대를 소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의 주가가 어디까지 좀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겠고요. 그런 다음 다시 한번 상승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0분 정도만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흐름이 과연 약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과연 끝이 났냐? 이겁니다. 지금 고점 이후에 어때요? 저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졌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는 그렇게 만들어 가지 않고 있어요. 계속적인 지지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점이 무너지지 않고 깨질 듯 말 듯 하면서 완전한 붕괴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하락 추세의 전환이 아니라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붉은 사막은 완전한 신규 이슈도 지금 아니잖아요. 어차피 출시 기대는 이미 시장에 몇 차례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가 먼저 당겨지면서 그 기대가 고점에 대해서 정리하는 구간이 필수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좀 보시면요. 고점에 나왔을 때 거래량이 터진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말라가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런 건 결과적으로 투매가 아니라 지금 같은 구간에서 응축하는 그런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구간에서 개인들은 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출시 기대 하나만으로 추격을 했던 개인들이 이런 눌림이 나오면 어때요?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만들었을 때 그때는 후회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가는요 상승만 가지는 않겠죠. 다시 한번 내려와요. 그럴 때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손해를 보신다는 게 바로 개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가 누구냐 수급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한데, 자, 보시면 개인들의 연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순매수세를 보면 개인보다도 외인들이 더 많이 있다. 그러면서도 금융투자 쪽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어때요? 그 전에 상승을 만들었을 때 가격을 만들었던 건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다는 건 기간이었죠. 그러면서 지금 가격이 흔들리고 있을 때의 흐름을 보시면 어때요? 결과적으로 기간이 만들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흔들림 속에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담아가고 있는 흔적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간은요, 출시 전 기대 소화 구간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 다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출시 일정이 다가오기 전에 응축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가 5만원 초반대입니다. 전 고점이 바로 얼마였죠? 6만원대입니다. 그 구간을 넘기면 어때요? 이제 심리적인 저항도 사라집니다. 자, 6만원대 회복은요, 결과적으로 20%의 상승입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출시 기대가 생기면서 대점화가 되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6만원대 만들려고 지금의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6만원대까지 열리면 이제 그 이상도 바라보고 있는데 7만원 초반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같은 구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적자 기사가 흔들리면 이런 구조 못 만든다는 거예요. 출시 기대 이 흥분 하나만으로 지금 이 구조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적인 가치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지금 같은 구간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장중에 돌파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추격을 해요. 그러다가 살짝 이탈이 나오면 어때요? 손절합니다. 그러다가 호가가 순간적으로 비면 바로 감정으로 우리가 주가에 대응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요. 항상 이런 상승 파동을 만들면서 흐름을 만들어 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런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면서 다시 또 하락을 만들고 다시 움직임을 만들면서 어때요? 대상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다?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인 지지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상승을 만들어 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결과적으로 이런 상승 파동을 만들면서 상승을 가져간다는 건데 우리가 사실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만들려면요. 기간과 같은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추가적인 매수, 단기적인 고점에서 매수 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비중을 높여가는 작업을 같이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팔게 됐을 때 10%를 가져갈 것도 50%가 될 수 있고 50%가 100%까지 수익을 극대화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상승 파동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단타로만 들어갈 것도 아니고 스윙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수요일입니다. 내일은 언제죠? 목요일이잖아요. 장 마감하기 전에 강한 흐름을 만들어 가기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에 대한 확실한 기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 그동안 영상에서 잡아드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중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처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왜냐? 본업이 있고 뭐 가정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실시간적으로 차트만 보면서 수급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호가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신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 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드리느냐? 자, 지금 최근 조정 기준으로 해서요. 55,000원대 여기 매물대를 돌파가 나오는지 그러면서 거래량이 진짜로 터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장 초반 주도권을 누가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호가에 대해서 충분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의 우리가 충분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잡아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 정도는 간단해요. 아래에 좋아요, 구독 있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쉽죠? 왜 구독 인증 정도만 드리냐?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저도 이 영상에 대해서 우리가 채널에 대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구독과 좋아요만큼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기준점에 대해서 하나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요. 항상 제가 좀 기준을 드릴 때, 더 큰 상승이 나올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인 기준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묶여버려요. 그러면 주가는 항상 상승만 가져가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가 이런 비중 조절을 할 건데 여기서 물려버리면 우리가 난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충분하게 기준 정도만 지켜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런 구간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이라는 게 정말 필요하죠. 대응은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면요.
자, 먼저 하나오션을 좀 보실 텐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문자를 드렸냐면, 1월 5일 날이었습니다. 월요일이었죠. 11만 8천 원에 좀 잡으셔라. 그러면서 목표가 14만 5천 원대까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간 매집 포착 확인했고 정배열 전환 초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월 5일 날을 좀 보시면 이날이었습니다. 시가 11만 4,90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죠? 11만 8천 원에는 잡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4만 5천 원대까지 잡아드렸는데 여기까지 좀 잡아드렸죠. 자, 당시 이 미 해군 MRO 사업 본격 진출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유지, 그러면서 보수라는 고부가 가치에 대한 산업으로 체질이 좀 바뀌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여기에 지금 북미양 함정 수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더해지면서 산업 전체에 대한 파이가 좀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좀 정별이 하는 흐름을 좀 확인을 하면서 그때 거래량도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그날 호가 또한 강하게 나오고 있었다는 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포들이 물량을 모아가는 흔적들이 너무나 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눌림목에서 좀 차분하게 비중을 채우셨던 분들은 이미 수익권까지 충분히 도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종목을 좀 보시면 GST인데요. GST는 사실 수익보다도 대응이 좀 더 중요했던 종목인데 제가 이날 또 어떻게 드렸냐면 1월 6일이었습니다. 1월 6일 날 이렇게 드리면서 GST 향후 구간에 대한 전량의 매도와 리스크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격이 과열됐고 매도 수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익에 대해서 확정을 지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언젠지 보여드리면 1월 6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이날 전 고점이었죠. 전날 1월 5일 날 최고 32,800원을 찍으면서 좀 강한 이런 흐름을 좀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날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당시 엔비디아 열풍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랭식의 한계를 넘어서 이제 액체 냉각에 대한 기술이 핵심적으로 좀 부각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좀 단기적으로 기대감이 차트에 너무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가창에서 꽤나 매도 물량들이 심상치 않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더 이상 욕심부릴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챙겨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후에 큰 변동성까지 좀 나와주면서 흔들렸지만 저희는 이미 수익까지 확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기서 우리가 좀 안전하게 계좌를 오히려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다음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게, 자, ABL 바이오입니다. 제가 이날 어떻게 문자를 드렸냐면요. ABL 바이오 18만 8천 원에서 잡으셔라. 목표는 24만 5천 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월 23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언제였냐?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1월 23일 금요일 날 좀 잡아드리면서 우리가 좀 조금 목표가까지 어느 정도 잡았다는 겁니다. 자, 1월 23일 이때였죠. 시가 18만 원에 시작해서 제가 18만 8천 원에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24만 5천 원대까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고가 전에서 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슈팅에 대한 그런 시그널이 임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좀 수익을 좀 보셨는데 이때 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기술 수출의 계약에 대한 산업적인 신뢰도가 차트에 먼저 드러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대 소화 과정이 좀 길었지만 특정 가격대를 지켜주는 하방에 대한 견직성을 좀 보여주면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차트가 이미 구조적으로 성공이라는 것을 예고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25만 원대까지 큰 수익을 좀 만들면서 우리한테 좀 수익으로 만들어진 종목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렇게 타점을 좀 복귀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큰 수익보다도 안정적인 수익이 여러분들 계좌를 넓히는데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타점들까지 좀 디테일하게 좀 잡아드렸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타점 필요하신 분들 위에 제 번호 남겨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010-2472-6550으로 구독이라고만 인증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같은 구조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연매출이 지금 4천억대입니다.
지금 이런 숫자는요, 완전 기대주가 아니라 이미 글로벌적인 매출 기반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업이익은요, 지금 적자 구간에 있습니다. 야, 적자라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시겠지만, 이건 기존 게임 매출 둔화와 신작 개발 비용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반영된 그런 구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OPM을 좀 보면요, 현재 낮은 구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요, 현재 실적이 아니라 붉은 사막이 신작에 대해서 출시가 이후에 실적에 대해서 반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PER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실적 기준으로는 이미가 좀 약해지고 있어요. 이 회사는 지금 숫자보다도 출시 이후의 숫자로 인해서 가치가 결정이 될 겁니다. 게임 산업 하나가, 신작 하나가 결과적으로 기업의 모든 체질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정은 실적 부진이 아니라 출시 전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소화 구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걸로 보시는 게 맞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지금과 같은 응축 구조 이해가 되신다는 거죠, 이제. 출시 일정이라는 명확한 그런 트리거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누구냐? 바로 펄어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도 어떻게 돼요?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응에 대한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속적인 이런 흔들림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결과적으로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구 하나가 손해를 보지 않으면 누구 하나는 수익을 못 만들어 간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손해를 당하지 말고 이제는 수익으로 넘어와서 같이 수익을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상승 파동에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수익에 대해서 극대화를 만들어 가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분명히 할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비중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에서도 우리 수익을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 뭐가 있습니까? 구독, 좋아요. 왜냐? 저도 채널이라는 거 성장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면서 이런 기준 필요하신 분들 어떻게? 위에 010-2472-6550으로 제 개인 번호로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쉽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런 흔들림이 나왔을 때 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했을 때도 제가 추가적인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준 같은 것들을 충분히 잡아드릴 테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런 눌림이 조금 나오고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타점들 분명히 잡아드린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펄어비스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잡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펄어비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성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